부동산 신탁이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내가 신탁까지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은 양의 신축 건물들이 신탁 등기, 담보 신탁이나 처분 신탁 이렇게 통해서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꼭 한번 들어주시면 아주 귀중한 그런 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는 사랑이고 저에게는 원의 원천이 되니까 여러분 많이 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부동산 신탁은 신탁 목적에 따라서 우선 분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개발 신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담보 신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 신탁이 있고요. 네 번째는 처분 신탁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이렇게 신탁의 목적인 개발, 관리, 담보, 처분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부동산 신탁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개발, 관리, 처분하고 그 이익을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부동산 신탁입니다. 이때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요? 형식적으로는 신탁회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부동산 신탁의 종류 중에 개발 신탁은 개발 사업의 유형에 따라 임대형 신탁과 분양형 신탁으로 나뉩니다. 임대형 신탁은 토지에 건축물 등을 건설할 경우에 일정 기간 임대해서 발생한 수익을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이고요. 분양형은 아파트, 다세대 등을 지어 분양한 뒤에 이익금을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담보 신탁은 말 그대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하고 수익권 증서를 받은 후에 그 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이 담보물로 제공된 부동산을 직접 담보로 하는 현재의 근저당 제도보다 신속하고 비용도 저렴한 편입니다. 처분 신탁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을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처분 신탁은 갑종과 을종이 있는데요. 갑종 처분 신탁은 소유자가 맡긴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할 때까지 관리와 처분을 신탁회사에게 대행하고 처분 대금은 소유자 또는 수익자에게 교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을종 처분 신탁은 처분할 때까지 소유권 관리 및 단순한 처분 행위만을 수행하시고요. 대금은 부동산 소유자 또는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신탁회사는 신탁업법에 의해 정식 인가를 받아야지만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도 높고요. 모든 업무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탁을 만약에 결정하시게 된다면 그 서류를 챙겨서 신탁회사와 계약하시고 신탁 등기를 하시면은 본격적으로 그 신탁회사에서 관리 업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그 신탁 목적, 예를 들어 관리면 관리, 처분이면 처분, 그 목적을 달성하시게 되면 그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알아봤을까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신탁된 그런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개발, 담보, 관리, 처분 우리가 안다면 신탁 등기 봤을 때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으시겠죠? 그렇게 신탁의 종류를 먼저 이해하는 것은 우선이고요. 그리고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어보시잖아요. 떼어보시면은 거기에 신탁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회사에 전화하셔서 신탁회사 개발 담당자한테 전화하셔서 자세하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신탁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신탁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으면 등기소에 가셔서 신탁 원부를 떼어 보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의 그 다세대나 오피스텔을 짓는 경우에 그
소유주가 대출을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신탁된 부동산을 분양하거나 매매하는 경우에 또 임대로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 하는 근저당에는 부동산 등기부 을구에 은행, 지점, 채권 최고액, 채권자 등이 기재가 되는데 반해서 부동산 담보 신탁은 미확인된 대출기관에서 1순위 수익 증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을구의 융자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대출 및 신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관리됩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내용은 그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되고요. 참고로 담보신탁은 그 자신의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매가 아닌 공매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탁 원부는 어디서 발급받으실까요? 바로 등기소입니다.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신탁 내용 및 실권리자를 확인하시고 거래대금을 어디로 입금해야 되는지 꼭 판단하세요. 신탁된 부동산 거래할 때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신탁회사를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신탁 원부를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십니다. 그러시면 신탁의 종류, 대출금, 기타 사항이 파악이 됩니다. 매매, 분양,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바로 임대인이 토지 소유주인지 아니면 신탁회사인지를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혹시 건설사가 부도난다면 이 자금 회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신탁 원부를 통해서 1차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부동산의 처분 권한만을 가진 그 처분 신탁은 건설사 부도 났을 때 복잡한 경우가 존재하니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탁 원부를 떼셔서 이제 회사를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신탁회사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셔야 돼요. 저 원소유주랑 계약하려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거의 아마 담당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신탁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시면 계약하시면 되고 계약금의 입금은 신탁회사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신탁증서의 4번은 계약서에 첨부하셔야 되고 또 신탁 해지에 따른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계약서에 첨부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담보신탁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금 관리를 신탁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금의 입금에 대해서는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담당자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분양이 이루어지면 그 원소유자인 시행사는 대출기관에다가 용자를 상환하게 되고요. 신탁은 해지가 되고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렇게 소유권이 소유자에게 귀속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은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게 됩니다. 계약서에 신탁회사의 인감과 또 계약금을 신탁회사의 계좌로 보내시게 되면은 잔금과 동시에 신탁이 해지가 되고 원소유자의 소유권은 귀속이 되고 그리고 수분양자인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동시에 이렇게 해주는 그렇게 동시에 처리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신탁 계약이 해소되어 신탁 재산이 원래의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면 이렇게 신탁 재산이 원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럴 경우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탁된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등기소에서 신탁 원부 발급 받으시고 신탁 계약 내용 및 권리자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신탁 계약 체결 후에 신규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 명의로 체결하되 임대차 보증금은 수탁자, 신탁회사로 입금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보증금을 반드시 수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셔야 됩니다. 자, 저랑 이렇게 신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셨는데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약간 딱딱하다는 느낌 들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만약에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께서는 자꾸자꾸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어렵지만 하루하루 계속 쌓아나가면은 이게 나중에는 정말 굉장히 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듣고 계시는 그 여러분들의 자제분이나 본인께서 신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동산을 사시거나 아니면 거기 임대차로 들어가실 때 아마 알아두시면 나중에 정말 굉장히 고맙다라는 생각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일이 혹시 발생하시면 이 영상 다시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